예, 오늘 서울신문 2025년도 9월 13일자 미국 구금했던 노동자 A45씨의 심층 인터뷰라는 아,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살면서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정신적인 지옥. 1.5평 먼지 구더기 감방서 제수복 입고 버텨라는 기사예요. 참 우리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언제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서 일주일간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번에 이제 석방돼서 인천공항에 내린 이번에 구속됐던 그 노동자들 한 사람 A씨를 서울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네요. 머릿속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그 공장 건설 현장에서 자동화 설비 파트를 담당하던 AC45씨는 12일 고국 땅을 밟았다. 미 이민 세관 단속으로 7일간 구금된 A씨는 체중이 5kg 빠지고 일주일 만에 5kg 빠졌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였겠죠. 면도도 하지 못해서 수염이 덧수로 가고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빠져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중 나온 가족들은 A씨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다. 가족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막 피폐되어 있는 상태로 만났다는 거죠. A씨는 이날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단속, 구금, 석방까지의 상황을 상세하게 털어놨습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직원과 FBI 등 500여 명이 갑자기 500명이나 된 미국 그 FBI를 하고 이민 단속국이 뭐 공장 건설 중인 뭐 한국한테다가 뭐 공장지라고 뭐 해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 갖다 미국이 공장 짓고 있는 현지 숙련공들을 데려다가 공장 짓고 있는데 그 공장 현장으로 들이닥쳐가지고 무슨 불법 체류자라고 한 거 이건 트럼프 작전이죠.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직원 FBI 등 500여 명이 갑자기 공장에 들이닥쳤다. 지난 4일 현지 시간 아침 출근길부터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다른 그 이민자들은 이미 연락을 받고 출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만 모르고 온 거죠. 일대는 평소 아침마다 출근하는 노동자들로 북적됐지만 지난 4일에는 오가는 차도 없고 별로 없고 유독 한산했다는 거예요. 보통 때하고 달랐다는 거죠. 이미 다른 데서는 다 피하라고 다 연락이 가고 한국만 당했다고 봐요. A씨는 알고 보니까 사전에 단속 사실을 알았던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예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산했다는 거죠. 미국 이민당국이 들이닥친 점심시간 직전이었다고 한다. 헬기와 장갑차를 끌고 세상에 무슨 그 미국의 공장 지어주러 배터리 공장을 지어주러 간 전문 이렇게 숙련공들을 갖다가 무슨 불법 체류자라고 맨 처음에는 미국인들을 갖다 써보니까는 공기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장점 뭡니까? 빨리빨리 해서 제대로 날짜에 공기에 맞추는 것이 우리 한국의 뭐 방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약속을 맞추는 공기를 맞추는 것이 최고 아니에요? 근데 그 공기를 미국 노동자들 데리고는 못하니까 숙련공인 한국 기술자들을 데려간 거예요. 300명을. 그 헬기와 장갑차를 끌고 총을 무장한 장갑차까지 끌고 거기 갈 일입니까? 총을 무장한 향체 급습한 이민당국은 A씨를 포함한 노동자들에게 무작정 밖으로 나오라라고 소리치고 A씨는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 대상 단속이나 체포작전을 대대적으로 하나보다 생각했다면서 합법적인 업무 비자 비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만큼 자기가 체포하거나 가둘 거라는 건 생각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비원 비자를 갖고 갔기 때문에 이것은 체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공장 내 책임자가 누구도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서 노동자들은 갑자기 당했으니까 뭐 그 공장에 위에서도 아무것도 몰랐겠죠. 갑자기 들이닥쳤으니까. 그러니까 한미 동맹국인데다가 자기 나라에 무슨 뭐 공장을 지면 무슨 보조금 주니 뭐니 하고 해울할 때는 언제고 가서 공장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국에 숙련공을 데려다가 공장 지어주고 다 끝나고 미국에 나가 있는 외국 기업들 중에서 그 중에 85%또 90%가 한국인 미국인을 갖다 채용해가지고 제일 외국인 기업들이 와서 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100%로 치면 거기서 85에서 90%가 한국 기업에서 다 채용을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제일 많이 미국인을 고용을 해서 해외 기업들이 와서 채용한 미국을 채용한 그 퍼센트에서 85부터 95%가 한국 기업이 다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직업을 많이 준 거죠, 한국 기업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공장을 공기 안에 완성시키고 나서 이 사람들은 전부 한국으로 돌아오고 본사에서 출장 보낸 이런 비원 비자 가진 사람들 가지고 헬기 가지고 와서는 뭐 포승줄로 묶고 뭐 쇠사슬로 묶고 이것도 몸만 이 손만 묶은 게 아니라 몸뚱아리도 묶어서 무슨 족쇄를 가지고 몸뚱아리를 묶고 이 지랄을 했더라고요. A씨는 공장의 책임자 누구도 나서서 상황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장 밖으로 나가야 했다. 공장 밖에 나선 이후에는 지옥이 펼쳐졌다. A씨는 손에 수갑을 차고 허리는 쇠사슬을 묶이지. 수갑만 차도 그건데 허리에 왜 쇠사슬을 묶습니까? 묶인 채 한참을 대기해야 했다. 수갑이 모자라 발에 채우는 족쇄까지 등장했다. 쇠사슬로 허리를 묶었거나 케이블 타이로 손을 결박당한 노동자들도 있다.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었다는 거야. 이건 완전히 이 무슨 FBI가 공장으로 헬기를 투하시키고 탱크가 들어오고 이게 할짓거리입니까?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에 공장 지어주고 마스카라를 해서 세계 16위로 세계 조선 해군력이 세계 1위였던 미국이 오바마 때 축소를 시키면서 세계 14위로 물러나고 세계 1위 자리를 중국이 차지했죠.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중국이 1위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도태평양 연안국가에서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여러 국가들하고 영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섬이면 무조건 걸고 넘어서 자기 거라고 중국이 이러니까 우리 한국이라든지 지구촌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이 조선은 세계 1위예요. 조선 제조로는. 그러니까는 미국을 다시 조선 기술을 가르쳐주고 미국에 지금 14위로 밀려난 거에는 전부 노후된 선박은 40%가 독에 미국 배들이 군함이 전부 미국 독시설에 수리 중에 있고 다 낡아빠진 것들이 40%가 독에 수리 중에 있고 그리고 1년에 하나씩 잠수함이나 이런 거 하나씩 건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을 엄청난 숫자로 수천 개를 갖다 건조를 하고 미국이 다른 것은 다 공군이라든지 핵이라든지 그런 것은 중국하고 견줄 바 아니지만 해군력에서는 14위로 밀려나 버렸죠.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이 볼 때 미국이 해군 1위 때는 이쪽 지역에 중국이 이렇게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러질 않는데 지금 14위로 밀려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중국이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일본, 필리핀 이런 나라들하고 많이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인 미국이 다시 1위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첨단 최고의 조선 기술을
미국 것을 배를 만들어주면서 미국에다가 만들어주면서 기술을 갖다 전수해주면서 다시 1위가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이 중국이 1위 한 것보다 다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1위를 해서 세계 인도태평양 연안국가에 중국의 영토 분쟁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고 세계 경찰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걸 다 기술도 다 전수해주고 다 퍼주겠다 이렇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는데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야당은 떠들고 난리치지만 내가 볼 때는 그 협약을 잘하지 않는 게 잘했어요. 신중하게 했는 게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 말은 우리가 트럼프하고 내가 같이 관세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는데 여기다 관세를 소명하면 안 된다. 이것은 담당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러스킨인지 그 관세에다 서명하고 돈을 내놓으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나는 관세를 협정한 적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는데 나는 이게 왜 잘했다고 보냐라면 옛날에 부시 별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서는 뭐 광우병 쇠고기 수입한다고 갖다 협약을 한 뒤로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도 광우병 소고기 그러면 이명박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기가 센 국민들인가. 보통 넘어갈 저 대통령 끌어내린 건 우습게 하는 놈의 국민들인데.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도와주려면은 탄핵되기 전에 탄핵되기 전에 도와줄 수 있는 찬스를 다 놓치고 지금 이제 새로운 한국 국민이 뽑은 새로운 대통령 적법 절차에 의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가지고 무슨 불법 선거니 이런 소리 되지도 않는 소리 찌꺼리면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한테다가 트럼프가 써먹던 수법이라는 거예요. 젤렌스키한테다 히토르가 매장되어 있는 그 땅을 뺏기 위해서 너는 지금 대통령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 지금 왜 대통령 하고 있느냐? 선거를 다시 해서 대통령 해야지. 왜 장기 집권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니까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편을 들죠. 전쟁 중에 어떻게 선거를 하느냐? 보통 다른 국가들도 전쟁 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계속했다. 이렇게 젤렌스키 편을 들죠. 그리고 브라질의 둘라인가 그 대통령 그 한테도 50% 관세를 매기면서 너 부정선거 했잖아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탄대사를 우리 한국에 보낼 때도 이재명한테다가 부정선거라 하라고 이렇게 흠집을 잡아서 브라질 룰라라든지 우크라 젤렌스키처럼 먼저 선취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흠집 내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이재명하고 국민의힘당의 김문수가 이렇게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이재명이가 김문수한테다가 축하한다라고 전화를 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당 권성동이는 뭐라 했습니까? 김문수가 한덕수하고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당은 망했다. 이것은 김문수하고 이재명이하고 선거에 붙으면은 100% 이재명이가 이긴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세상에 세 살 먹은 애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국민의힘당도 알고 김문수도 알고 이재명이도 알았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선거 치르면 이재명이가 당선되는 걸 부정선거를 왜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탄 교수를 보내가지고 이제 와서 무슨 윤석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거 말이 안 된다.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전직 이렇게 정치 요인들을 끌어다가 구속시키고 그런 것은 국민들도 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입법이 너무 이렇게 독재를 쓴다든지 이런 것 부분은 염려스러운 부분이지만 이제 대통령이 돼서
헌법 제84조가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윤석열 편 나도 윤석열을 지지한 이유가 왜 호남 사람인데 이 뭐 민주당을 김대중부터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인데 왜 이재명을 지지 안 하고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느냐. 이것은 너무 거대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뭐 전부 그냥 이 독재를 쓰고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뭐 31명 국정 내란을 일으키죠. 지그들이 내란을 일으켰죠. 하고 이러니까 이 너무 국민의힘당이 약하고 허약하고 대통령 거부권 이래도 있어야 되니까 그 우리가 내맞고 있는 놈 편을 들지 누가 때린 놈 편을 들겠어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은 국민의힘당에다가 지금 힘을 실어줘서 여야가 균등하게 무슨 국정을 논의하지 호남 영남 참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뭐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좋지 않게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 그러면 안 되고 야당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여야가 당싸움하지 말고 서로 협조해야 되고 흠집내지 말아요. 대통령은 헌법 84조 그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도 갖고 있고 171석이라고 거대 야는 가졌으면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거 다 추미애 내쫓고 그거 주다가 국민의힘당에 그 추미애보다 훨씬 똑똑한 나경원을 줘야 돼요. 나경원이가 대통령감인데 지금 여자가 힘이 없어 보이니까 카리스마가 부족하니까 지금 이런데 추미애보다는 깜찍하게 똑똑하죠. 누가 보든지 나경원이가. 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서 관행대로 해야지. 오늘 이제 딴 데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이 A씨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건설 현장에서 자동 설비 파트를 담당하고 이번 12일 날 고국의 땅을 밟았다고 그래요. 뭐 체중이 5kg나 빠지고 면도도 하지 못해서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빠지고 이날 서울신문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단소 구금 석방까지의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걸 전혀 못하는 거죠. A씨는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 대상 단속이나 규제 작전을 대대적으로 하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합법적인 업무 비자인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체포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미국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짓거나 이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은 각 나라마다 쿼터제를 줬어요. 호주가 1,500명을 쿼터제를 줘서 이런 경우에는 비자 없이 그냥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비자 없이 쿼터제를 줘서 이런 이번에 무슨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나주의 배터리 공장을 이렇게 한국 기업이 가서 건설 공장에 숙련공을 보낸다라면 그런 것들은 300명밖에 안 되는데 뭐 호주는 1,500명이고 뭐 베트남도 6,000명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그러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이런 뭐 기업의 설비 투자나 이런 생산 뭐 공장 짓는데 이런데 투자되는 인원들을 미국에서 쿼터를 줬는데 우리 한국은 제로예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거를 정치한 놈이 지금까지 여야 싸움질이나 했지 이런 것들을 안 해서 기업들만 애매겠다는 소리죠. 미국이 문제가 있든지 우리 한국 정치가 문제가 있든지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여행 비자나 B1, B2 비자를 해서 나가서 그렇게 갔는데 B1 비자를 받은 A씨가 이렇게 자기는 뭐 불법 체류자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장 밖으로 나가서는 뭐 발에다 족쇄를 채우고 뭐 수갑을 채운 다음에 허리에다 쇠사슬을 묶인 채 한참 대기를 했고 수갑이 모자라서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도 있고 쇠사슬로 허리를 묶고 케이블 타이로 손을 결박하는 노동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수갑만 채워도 보기에 민망한데 거기다가 왜 허리에다가 갖다가 채사주를 묶습니까? 무슨 어디 참 기가 막혀요. 난 포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A씨를 포함한 한국인 노동자가 316명 구금 시설로 끌려가게 됐다. 이날 인천공항에서 만난 LG 에너지 솔루션 협력업체 이 중앙일보 지금 오늘 이제 중앙일보 2025년도 9월 10일자 뉴스에 이건 저번에 거이고 그 LG 솔루션 그 직원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때 도저히 그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포크스턴 구금 시설로 끌려간 A씨는 동료들은 이민 관련 제수도를 분류하는 A넘버 수용번호를 받고 황토색 제수복을 입어야 했다. A씨는 해당 시설인 비록 다른 동이긴 하지만 살인죄 중범자가 수용되어 있는 데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살인범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실상 우리는 그런 취급을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구금시설은 너무 열악했고 A씨와 동료들은 구금시설 내 공용 장소 같은 넓은 강당에서 분류작업을 기다렸다. 한 번에 300명을 넘게 구금됐지만 분류작업의 속도는 내지 못했고 강당에서 2층 침대 70여 개 잠들어야 했는데 A씨는 침대가 모자라 시멘트 바닥에다 매트리스를 깔고 잔 이들도 있었다며 구금된 지 사흘 만에 1.5평짜리 2인 1실 방이 배정됐지만 열악하긴 마찬가지였다. 2인 1실 방은 성인 남성 주먹 크기의 아크릴 창문이 있었지만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았고 층고가 낮아서 침대에서는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층이 낮아서. 2층 침대인데 거기서 침대에서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천장이 바로 턱 앞에 닿았다는 소리죠. 층고가 나서 침대에서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고 A씨는 방화용 모포를 이불로 줬지만 먼지가 가득 쌓인 상태였다. 먼지가 푹석푹석한 이불을 줬다는 거예요. 더럽고 위생상 나쁘고 먼지 투성이고 그랬나 봐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고 사생활도 없던 구금 생활은 이 씨의 심신을 더욱 생하게 했다. A씨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젊은 교도관들을 손가락으로 까딱하고 지시를 했다며 말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지시했다는 거예요.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은 쓸 때마다 불편했고 수염도 교도관이 보는 앞에서 깎아야 해서 너무 스트레스였다. 구금시설에서 제공된 식사는 노동자들도 개밥, 쓰레기로 표현하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아니었다 하고 입을 모았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음식이 개들도 안 먹을 놈의 음식을 줬다는 거예요. A씨는 향신료를 섞인 사흘 내내 콩 음식만 줬는데 그 콩이 염소도 못 먹을 거친 풀떼기 작은 빵이 하나 남았는데 개밥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했다. 당초 석방 교섭이 속도를 내면서 풀려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지난 10일 가장 괴로웠다. 제수복을 벗고 체포 당시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처음 모였던 강당에 대기 중이었는데 하루 더 대기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었었다. 이때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그때 당시 트럼프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이 이스라엘 300명 빼버리니까 문을 닫잖아요.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 미국 사람을 써보니까 이게 공기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한국의 숙련공들 지어본 숙련공을 데려다가 공기에 맞추려고 데려온 것인데 이거 다 잡아가 버리니까 공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서야 이제 감을 잡은 거죠. 니들 못 나간다. 이 공장 계속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노땡큐. 우리는 공장을 다시 지으라는데 일단은 한국 국민들이 가족들이 너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수감돼 있던 노동자들 다 나는 한국 갈 거야. 어떤 그 중에서는 나는 절대 미국 안 가. 다시는 안 온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트럼프가 다시 머무르러서 공장 하던 거 계속해라 하니까 그럴 짓거리를 하려면서 왜 갖다 체포라고 그따위 짓거리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된다. 가서 다시 입국을 하더라도 다시 그 한국에서 출국해서 미국 오더라도 일단은 한국 가겠다. 마지막에 10일 날 저기 옷 다 갈아입었는데 다시 하루 연기된 것은 트럼프가 이 사람들 못 가기 숙련공들이 가버리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 못 가게 잡아놓으라 하니까 중지된 거예요.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한국에서 거절했죠. 아 우리는 가야 돼. 일단은 고국에서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일단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재입국하는 방법을 취하고 지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옷을 다 입었는데 다시 하루를 지니까 그 개밥 같은 거 그 엽서도 안 먹으려면 뭐 더러운 냄새나는 콩밥 그거 먹으니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일주일 안에 5kg가 빠져버렸다는 것은 지옥 같은 먹는 거 뭐 모든 고통스럽다는 거죠. 당초 석방요섭이 속도를 내면서 풀려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지난 10일은 가장 괴로웠다. 제수복을 벗고 체포 당시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처음 모였던 강당에 대기 중이었는데 하루 더 대기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서다. 이건 트럼프가 잡은 거예요. 다시 배터리 공장에서 다시 그 숙련공도 일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 감을 잡은 거죠. 공장 지으려고 숙련공들을 저기 내려온 것이지 미국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숙련되지도 않을 뿐더러 느리고 멍청하잖아요. 그런데 느리 빠지고 우리 한국 빨리빨리 하고 공기를 맞추는 것이 생명인데 이 공장 짓는 공기가 맞춰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공장 짓는 상황에서는 저 사람 내보내고 먼저 한국 숙련공들을 본사에서 데려가 온 거예요. 그러다 투입시켜 놓은 걸 이따위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 미국에 가 있는 세계 모든 기업들 중에서 100%로 잡으면 85%에서 90% 이상이 한국인들이 다 채용해요. 다른 나라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와서는 미국인들을 채용한대. 미국인들을 100명을 채용하면 85명에서 90명을 한국인 기업에서 다 채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공장 지을 때 투입된 사람은 숙련공이고 거기에 미국 현지 조지아주 사람들 다 투입한다는 소리죠. 일자를 그렇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10일 날 간다고 좋았다 옷 입었다가 다시 하루 늦춰진 건 트럼프가 니들 가지 말고 다시 공장 지어. 그러면 헬기에다가 뭐 새살을 쳐먹고 누가 양심 없으니까? 쓰레기 같은 밥을 쳐먹이고. 그러니까 이 한국에 가고 싶다고 A씨와 동료들은 무사히 귀국했지만 일주일간 구금 생활이 남긴 고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큰 잘못 없이 왜 재수 취급을 받아야 했는가. 미국 트럼프 단어만 나오면 움찔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결국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회유하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국내에서 투입한 것이 불법 체류자로 취급받는 계기가 됐지만 이것은 트럼프 고단수 이재명 죽이기 작전이에요. 이재명이가 사인 안 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관세 협상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나는 뭐 국민의힘 당에서는 뭐 퍼주고 뭐 어쩌고 뭐 나를 치고 300명 체포됐다 그랬지만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광우병 소고기 갖다가 부시한테다 저기 휘둘러 가지고 갖다가 계약 협정에 계약을 하고 와버렸으면 국민한테 빤 맞죠. 트럼프의 고다수 한국 이재명 죽이기 작전이다. 이럴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국익을 위해서 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관세 협상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국에서 보낸 숙련공 300명을 불법 체류자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구금하고 헬기가 뜨고 FBI가 투입된데 그를 엄살을 부리면서 수갑도 모자라서 몸도 안에서 체인을 감고 이따위 개지랄을 쳤으니 우리 한국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스카드니 뭐니 다 때려잡아 치워라. 에? 우리 국민이 뭐가 저 숙련공을 데려다가 미국을 위대하게 하고 뭐 지어주겠다가 이러니까 감사는커녕 이따위 대우를 하는데 에? 우리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미국 말고도 우리는 5,000년 역사에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잘 지냈어요. 러시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러시아 전쟁 터지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저기 유럽 뭐 독일 전부 할 것 없이 다 집 사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장 오래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싶은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은 의리가 있었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마당에서도 마지막까지 러시아에 버텨주는 것이 한국이었다. 우리 한국은 의리를 지키고 이런데 지금 미국 하는 짓거리 보세요. 무엇을 미국을 위대하게 하고 뭐 한국 뭐 조선 기업을 다 갖다가 옮겨주고 그럽니까? 우리는 동맹국이 세계 저기 해군이 다시 1위를 16위까지 떨어져 버린 미국을 1위로 다시 중국이 1위를 제치고 2위가 한국인데 조선은 세계 1위죠. 우리 한국이 조선 기술은. 그러니까 그것을 미국에 벌려서 다시 헌신적으로 미국한테 기술을 전수하고 그 미국의 빠른 시일 안에 다시 1위로 회복시킨데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좋은 의도로 만났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면은 미국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북한 보세요. 한반도가 왜 두동방이 났습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대리전을 치렀어요. 한국이 희생양이죠. 그렇지만 소련이라든지 이 중국은 북한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이 무슨 우리 한국을 잘 살게 해줬다라는데 그러면 이승만 정부 때는 왜 거지 가난한 맹이 북한보다 더 못 살았습니까? 미국이 잘해준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구호물자도 버리고 별짓 다 해도 맨날 가난했어요. 박정희 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건 잘못된 거지만 성공한 쿠데타로 뭐 경제 5개년 개혁 뭐 새마을운동 이런 걸로 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발전을 배워갔잖아요. 인도라든지 무슨 이 베트남이든 다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이런 5개년 새마을운동 이런 거 다 배워가서 그렇게 다시 부자 된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을 형님국가로 의지하고 서로 믿을 만한가? 동맹을 이따위로 대접하는데 뭐가 동맹입니까? 숭령고 300명을 불법 체류자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헬기가 내려와가지고 수갑을 치고 몸뚱아리에 체리를 감고 가서는 먼지구덩이 방에다가 콩밥을 주고 개도 못 먹는 개밥을 주어서 고통을 주고 이런 나라가 같은 우방이고 무슨 동맹 나라입니까? 사전에 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우리 정부한테도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뭐 미국 뭐 우선주의라는데 우리 한국 우선주의해.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인도라든지 베트남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잘 살게 됐지만 그들의 외교는 배워야 된다고 봐요. 인도라든지 뭐 베트남은 뭐 미국에만 엎어져서 우리처럼 뭐 주변 국가하고 다 단절하는 게 아니라 저기 중국 이번에 인도가 50%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다시 중국하고 손잡잖아요. 중국 러시아 다. 그래 지금 그 숭령고 300명을 불법 체류자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석방시킨 후 다시 하루 연장시킨 것은 한국인 숭령공을 계속 공장을 건설하라고 트럼프가 해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은 거절했어요. 노동자들은 한국 가족이 걱정하고 있어서 한국에 가서 다시 재구하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은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뭐 브라질 룰라 대통령한테다가 뭐 부정선거니 우크라 젤렌스키한테다가 뭐 지금 임기가 끝났는데 왜 장기 집권하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관세할 때 이런 가십을 넣고 대통령 흠집을 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흠집 내기 위해서 탄대사를 보내가지고 부정선거니 뭐니 했잖아요. 똑같은 수법으로 관세를 이 사람은 부동산업자이기 때문에 천박한 부동산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약점을 이렇게 잡아서 흡집 내놓고 자기가 선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도 이제는 대통령 좀 너무 갖다가 깎아내리고 그러지 마세요. 헌법 84조로는 이제 대통령이 된 마당에 지켜줘야 되고 딴소리 하지 말고
뭐 해외 정상회담 때 그 뭐 따라가거나 뭐 정치적으로 갖다가 국익에 불이익이 되는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재뿌리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오늘 예, 오늘 이렇게 예, 오늘 서울신문에 2025년도 9월 13일자 기사 미 구금했던 노동자 A씨가 심층 인터뷰 살면서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정신적 지옥 1.5평 먼지구덩이 감방서 재수복 입고 버텨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또 쉬었다 있다 오후에 또 정치 코멘트 계속 뵙겠습니다. 이 본래 유튜브가 봉 고장인데 유튜브가 많게는 몇만 명씩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걸 숫자를 동그라미 2개씩 줄이고 막아버려요. 그래서 내 기사가 뜨면은 뭐 저기 벨이 울리게 해놨는데 벨도 안 울린다라고 시청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채널 우리 딸이 이렇게 가입해놓은 채널 이 채널에 잊어버렸네. 뭐 찐톡인지 깜톡인지 채널에 여기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유튜브가 지금 내 유튜브하고 짜고 이 Y기업 장회장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에 33만 배의 인체 치명적인 카준 비소를 흘려서 대구 구미 저기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이 악덕을 내가 20년째 내 블로그로다가 공개를 했는데 방해를 쳐서 지금 틱톡인지 이쪽으로 지금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추정 나이 50대 이상 감사합니다. 나는 60대 70만 먹어도 좋겠어요. 70만 먹어도 젊은 거죠. 우리 남편이 84세고 나이가 이제는 그렇게 50대 이상으로 봐줘서 너무 감사해요. 큰게 누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정치 코멘트 끊겠습니다. 감사해요. 적게 봐주셔서. 여기서 끊을게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